자, 이제 2019년 정치에 이어서 그러면 미국 경제가 어땠나? 또 그와 또 연관적 그에 따른 미국 외교는 어땠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2020년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앞서 정치 분에서 말씀하셨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40%대의 그 지지율이 항상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저도 이건 의외라고 생각했지만 한번 우연히 뉴욕타임즈의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지난 역대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, 그러니까 1900년대 이후,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똑같은 한 2년 반, 3년 동안의 이 지지율 변화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란히 역대 각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렇게 비교한 걸 그래프를 본 적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지금 2년 반, 2년, 3년 동안 40%대가 거의 똑같이 일직선으로 유지가 되더라고요. 네. 오르내림이 없이.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지만 모든 정권은 뭐 초기에는 올라갔다가 뭐 중반부에 좀 내려왔다 올라가기도 하고 후반부에 좀 내려가는 뭐 이런 경향들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게 좀 편차가 심한 경우도 있고 뭐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만 유일하게 거의 40%대를 계속 유지하는 그게 저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새로운 현상인가 정치에서 그야말로 내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의 기저에는 아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인 것 같습니다. 미국 경제가 지금 뭐 계속 좋죠. 네. 그러니까 뭐 2018년에 2.9% 그리고 2019년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뭐 최고 2.4% 정도 경제 성장률 네, 추정되니까 네. 미국에서 이 정도면 뭐 굉장히 그 경제가 좋은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미국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제일 큰 경제가 2% 이상을 한다는 건 저희 나라도 지금 올해 2%를 할까 말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자체도 뭐 상대적으로는 나쁘진 않지만 그 대단한 기록인 것 같고 그것이 또 사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지난 10년이 넘게 지금 미국 경제가 호황을 계속 구가하고 있는 거죠. 네. 그리고 또 이제 실업률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50년 만에 뭐 최저치라고들 하니까요. 11월 네. 달에 3.5%. 그러니까 미국에서 3% 정도 그 실업률은 뭐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라고들 얘기하니까 네. 어 그래서 어 크리스마스를 다들 두둑한 지갑을 가지고 어, 잘 지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도 뭐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. 지금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니까 네, 지금 뭐 예. 장중 최고가라는 게 지금 역사상 다 최고가더라고요. 뭐 다우존스 해서 미국 전체 주식시장, 그다음에 뭐 나스닥 기술주도 그렇고 또 뭐 S&P 500인가요? 뭐 주요 대기업들 500개 모아놓은 거 모든 지수가 지금 역사상 최고의 높은 숫자를 계속 특히 연말에 와서는 뭐 매일 갱신하고 있더라고요. 뭐 이러니 뭐 경제가 뭐 그야말로 불이 붙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우리 부소장님 뭐 워싱턴이나 이렇게 좀 미국에 이렇게 현지에 계시면 좀 그런 게 느껴지십니까? 어떻습니까? 음, 아주 좋다는 거는 사실 뭐그 맨날 제가 다니는 데가 이제 뻔하니까 그건 네,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 나쁘다는 느낌은 제가 잘 못 가졌고 그 네, 다음에 그 한인타운 이 워싱턴 인근에도 이제 그 교포들이 꽤 있어서 한인타운이 있는데요. 네, 거기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그 직업군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, 건설업, 네, 그다음에 이제 주택 융자, 네, 이쪽 그 관련된 분들이 많은데 음, 그쪽에서 그 광고하는 걸 보면 네,
예전에 비해서 광고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. 그러니까는 그만큼 아, 이제 경기가 좋다는 얘기겠죠. 그러네요. 네. 뭐 한국에서는 지금 또 한국도 지금 뭐 한국 오히려 뭐 식당들 가면 사람들이 없다 예전처럼 그리고 뭐 많은 식당이 문을 닫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불경기다 얘기하고 또 반면으로 뭐 한국은 요즘 부동산 때문에 언제나처럼 논란이 많은데 미국은 참 요새 집값이나 부동산은 어떻습니까? 계속 좀 증가 오르고 오름세인가요? 아니면 좀 주춤하는 경향인가요? 제가 그쪽 뉴스는 자세히 안 봤는데, 뭐, 집값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, 이런 얘기는, 못 들었고요. 네. 대신에 연준에서 이제 2019년에 이자율을 세 번이나 내렸지 않습니까? 음, 그래서 모기지, 주택융자 이자율이, 떨어졌으니까, 그래서 아, 재융자를 받아야 되겠다. 아, 싼 이자를 어떻게든 더 활용을 해갖고 비싼 네, 이자를 그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꽤 봤죠. 네.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일반 서민들 내지는 인들이 느끼는 뭐 경기 체감 경기가 뭐 결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뭐 사실 2019년 미국 경제의 또 하나의 화두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주식시장 뭐와 더불어 미중 무역 전쟁이었습니다. 그래서 네, 그것이 어렵게 2019년 말에 사실 크리스마스 이후에 이제 뭐 그 이전에 이미 답이 나왔지만 타결이 1차 협상이 타결이 잠정적으로 된 거죠, 지금? 그렇죠. 그러니까는 다들 어, 12월 15일 그때를 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추가로 어, 엄청난 양의 이제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또 올리겠다 이렇게 어, 위협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1단계 무역 협상이 타결이 돼서 네, 그 계획은 취소가 된 거죠. 그래서 다들 뭐 안도를 한 거죠. 뭐 미국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나 네, 소비자들이나 음,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거 제일 사람들이 많이 사고 주고받는 물건들이 갑자기 이제 급등하는 거 아니 가격이 급등하는 것 아니냐. 그래서 미국 경제에 진짜 큰 충격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. 네. 뭐 앞으로도 물론 이제 2차 협상이 남아 있는데 오히려 2차 협상은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또 있습니다. 뭐 1차는 그냥 단순히 관세 올린 거를 유예해 주거나 뭐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. 뭐 이런 거 미국에서는 이렇게 했고 중국에서도 그에 대한 대가로 뭐 미국 물건 뭐 농산물을 뭐 400억 불이나 아니면 500억 불어치를 산다. 뭐 향후 2년간 2천억 불어치 뭐 미국 물건을 사겠다. 뭐 이런 정도 약속을 서로 주고받은 것 같은데 2차 협상이 오히려 이제 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이 2차는 좀 더 민감한 주제, 분야를 다루게 될 거라는 그 전망이 있어서 양쪽이 특히 중국 입장에서 여기에서는 양보하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현지의 분석은 어떻습니까? 네, 뭐 다들 그런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재선이 되면 또 모르겠지만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. 그리고 다음에 이제 논의할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산업 정책, 보조금, 네,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뭔가 뭐 기술을 내놓아야 되는 이런 불공정 행위 이거에 대한 시정을 미국이 계속 요구했는데 이거는 뭐 그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어떻게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그냥 천천히 가자 양쪽이 일단 여기서 휴전을 하고 그러지 네,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고요. 그래서 오히려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앞으로 1년 동안은 이제 더 이상 뭐 가슴 졸일 일은 별로 없겠다. 음, 불확실성이 사라져서 네, 그동안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, 고민이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좀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뭐 크게 이제
싸울 일도 없지만 또 크게 또 타협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. 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그게 제일 직격타가 될 수 있으니 적당히 경제를 아마 관리할 것이다. 뭐 이런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밖에서 볼 때는 미국 경제가 지금 주식시장이 예를 들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게 한번 언젠가는 조정이나 내지는 뭐 폭락이 올 수도 있지 않냐. 뭐 이런 예측들이 사실 한 1, 2년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과연 내년에 그것이 올지 아니면 그런 위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10년 동안 계속 10년이 넘게 미국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무한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 혹시 이것이 이제는 미국 경제의 성장이 뭐 아시아나 무슨 다른 신생 경제, 이머징 뭐 마켓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런 데로 올라올지 뭐 이런 예측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는 아마 2020년을 또 앞으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경제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2020년 대선도 큰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. 그러면 경제는 또 이 정도로 저희가 짚어봤고 다음 이제 그 외교 쪽으로 좀 넘어가 보기로 하시죠. 그래서 뭐 당연히 우리 한국 내지는 다른 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든 미국의 국내 정치 내지는 경제가 또 외교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외교는 뭐 제가 감히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좀 너무 우리 한국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난 2019년 외교는 2월 달 하노이 정상회담,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저희가 얘기 나눴지만 12월에 미중 무역 전쟁 타결 이걸로 결국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, 하노이 정상회담은 결렬됐고 미중 그 무역 협상은 어느 정도 뭐 완전 타결은 아니더라도 이제 좀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우리 김 부소장님께서 원래 외교 전문 쪽 취재를 오랫동안 미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보신 상황은 어떠십니까? 글쎄요, 뭐 서로 주제가 다르긴 한데 그 많이들 이제 지적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할 때만 하더라도 불확실성, 예측 불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그러니까 도대체 그 그전에 보지 못했던 스타일의 정치인이고 그리고 네, 본인 입으로 그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나의 협상의 어떤 기술이다. 이렇게 네,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도 많이 하고 우려도 많이 했는데 네. 지나고 보니까 패턴이 보인다. 이런 아, 얘기들을 많이 해요.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뭐 그 거세게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당장 뭔가 파국으로 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시간이 네, 가다 보면은 결국은 별것 아니더라. 그래서 어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처음에 걱정했던 만큼 그 정도는 아니다. 네,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북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2017년에 뭐 심지어는 전쟁 위기설까지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가 지금은 뭐 김정은하고 몇 번 만났고 그리고 뭔가 대단한 걸 할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별게 없다. 네, 뭐 이룬 성과가 무엇이냐 뭐 이런 비판들이 많은 것 같고 미중 그 무역 전쟁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혹시 미국 경제가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후퇴로 가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큰 걱정이 많았는데 네, 지금 보니까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다 뒤로 넘겨버리고 관세 문제만 그것도 본인이 확 올렸던 거를 낮추는.
예, 네. 그런 것 아니냐. 그래서 이슈는 다르지만은 뭔가 좌충우돌, 용두사미식 그 패턴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그 용두삼이라는 표현이 참 와닿는데요.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 외교에서 그 나타나는 그 이전 미국 외교와 좀 다른 게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많겠습니다만 그 주제에 그 본인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딱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, 그것이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확실히 북한 핵 문제, 북미 이 정상회담 이거에 대한 굉장한 무엇인가에 집착이 있어서 위협을 하다가도 뭐 계속 그 김정은 위원장과 사이가 좋다. 아직도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미중 무역 문제, 중국의 이 무역 관행을 내가 좀 나름대로 버릇을 고치겠다. 뭐 이런 게 이제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무슨 뭐 동맹에 있어서는 뭐 비용 문제, 역시 돈 문제긴 한데 뭐 이 정도로 집약이 되는데 하여튼 특이한 거는 뭐 유럽이고 뭐고 다 이런 것보다도 뭐 중동 이런 것보다도 북한에 유독 그 관심이 많아서 북미 정상회담에 상당한 그 공을 들였는데 그 아쉽게도 2월 달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은 양쪽에서 뭔가 딜을 협상을 하려고 왔다가 어 그때 당시 바로 그 정상회담 일어나는 날 미국에서 그 민주당 그 청문회가 열렸죠. 트럼프 대통령 개인 비서였던 마이클 코엔에 대한 청문회에서 뭐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여서 놀라운 추문들이 이제 폭로가 되면서 이제 모든 뉴스가 하노이 정상회담보다는 거기에 쏠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화가 나서 내지는 전략적으로 협상을 하지 않았다.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. 그러고 나서는 여전히 그 북미 정상회담의 그 불씨를 살리려고 아마 6월 달에 그 갑자기 판문점을 방문해서 또 한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상이 만나는 그런 좀 뭐 쇼 같은 그 연출을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이후에 특별한 협상이 없이 이제 답보 상태인데 그 와중에 여전히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미중 무역 협상부터 먼저 해결을 하는 게 저는 중요했다고 봅니다. 뭐 경제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12월에까지 그 협상을 하느라고 상대적으로 북미 정상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 여지가 좀 없지 않았나. 물론 그 사이 탄핵도 진행이 됐고요. 그래서 그러는 속에 지금 북한은 굉장히 좀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해서 지금 뭐 선물을 보내겠다, 뭐 새로운 결심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과연 내년 초부터 어떻게 진행될지 그게 이제 저희는 굉장히 그 관심인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, 향후? 글쎄 일단 그 하노이 회담 결렬서부터 네, 이게 이제 스텝이 꼬인 것 같은데요, 말하자면은. 그 네, 서로 이제 완전히 생각이 달랐던 거잖아요. 그 음,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그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오히려 큰 양보를 받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오판을 한 거고, 네, 트럼프 대통령은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직접 만나면은 빅딜을 오히려 챙길 수 있겠다 이렇게 서로 완전히 어, 생각이 달랐다가 그거를 정상들끼리 만나서 확인하는 자리가 돼버렸는데, 그러니까 네, 이게 그 실무회담을 여러 번 해갖고 이제 정상회담 직전까지는 거의 합의가 한 8, 90% 되게 해서 만나야 되는 그게 보통의 어떤 수순인데, 그 네, 과정을 그 건너뛰고 만났을 때 나오는 그 어떤 리스크 이게 이제 그대로 노출이 된 거지 않습니까? 그리고 네,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망신인데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며칠 동안 하노이까지 가갖고 뭐, 그렇죠. 예, 네, 갖고 온 게 사실상 없으니까. 네, 그래서 어, 그 지난번에 스톡홀름 그 실무 협상이 사실은 실무 협상도 미국에서는 계속 하자고 했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나오고, 네, 우리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
어, 담판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겨우겨우 열린 그 실무 협상에서 그 협상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네. 하노이에서 받은 그 수모를 그 보복하려는 어, 말하자면은 도대체 협상할 마음이 있었는가 의심할 정도의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그 하노이 협상 결렬의 그 충격이 연말까지 갔다고 보여져요.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어떤 어, 협상을 강력하게 그 리드할 만한 그런 여건도 안 됐지만 네.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강하게 뭐 협상을 하려면 서로 이제 주고받고 뭐 자기가 뭔가 내놓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. 예, 북한도 여전히 뭐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뭐 굳이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나름 기대를 갖고 하노이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트럼프가 말을 뒤집어 버렸다, 판을 깼다,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 암만 실무자들이 만나서 얘기해봐야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.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직접 메시지를 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제재 완화 같은 성의를 보여주든지 그러지 않고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시 나가서 또 무슨 그런 망신을 당하고 있지 않겠다.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로서는 뭐 본인의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북미 정상회담에 이 판을 깨고 싶지는 않으니까 6월 달에 한번 만나서 좀 달래주고 계속 앞으로 잘해보자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현재로서 중요한 쟁점은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말했듯이 올해 연말까지 협상이 안 되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 했는데 그게 뭘지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서 무슨 조치를 취할지가 이제 관심인데 일단은 뭐 크리스마스 선물 주겠다는 거는 다행히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내년 뭐 북한에서 맨날 하는 초에 신년사 그리고 지금 뭐 북한 에서는 전 뭐 인민회의가 뭐 열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과연 어떠한 중대 결심을 하고 나올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. 근데 글쎄요, 아직까지 다시 내년 들어서 다시 북미 관계가 급냉하면서 2017년과 같은 위기 관계로 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극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원래 본인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북미 관계 정상화 쪽으로 갈지 현재로서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. 우리가 네, 전망을 하고 싶어도 이제 일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니까. 근데 네, 그 최악의 케이스는 그 2017년처럼 화염과 분노의 상황으로 가는 가능성. 근데 네,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그 제일 피하고 싶은 거겠죠. 대선을 앞두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네, 어, 본인이 그동안 굉장히 그 외교에 관한 한 북한 핵 문제에서 자기가 상당한 성과를 그 이뤘다 네,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는데 이걸 이제 그 방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? 네, 네. 예. 그래서 그것도 그 부분은 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예, 그런 생각이 그렇죠. 드는데 그렇죠. 더구나 이제 내년 대선을 하면서 본인이 내세울 치적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물론 경제가 계속 좋지 않냐 뭐 이것도 있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클린턴 대통령 이후에 뭐 부시, 오바마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북한 핵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. 뭐 이런 좀 얘기를 하고 싶은 욕구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이제 북한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내지는 받아들일지 그것이 아마 2020년 미국 외교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 내지는 외교에 큰 관심이 아닐까 싶네요. 예.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한번 지금까지 2019년 미국의 국내 정치, 경제, 외교를 한번 짚어봤고요. 앞으로 내년 20년에 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궁금합니다.
우리 그동안 김현호 부소장님 계속 이렇게 좋은 말씀 현지에서 나눠주시고 전해주시고 분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또 계속 좋은 이런 말씀 기대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김현호 부소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청취자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해 잘 보내시고 또 희망차고 복이 많은 2020년 새해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.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